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일전에 미국의 화물차 자율주행 삼국지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. 지금 이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도 이 전기차랑 이 자율주행 시장이 미국 못지않게, 아니 미국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일단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는데요.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유럽이에요. 이 유럽연합 전체의 상반기 전기차 판매대 수가 48만 대거든요. 근데 중국의 상반기 판매대 수는 107만 대예요. 거의 유럽의 2배 이상이죠. 미국은 아직 15만 대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. 그만큼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일단 규모 자체가 제일 크고요. 아직 점유율이 10%도 안 되거든요. 그만큼 잠재력도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원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이 테슬라랑 그리고 로컬 기업인 이 비아디, 얘네가 1,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는 중국 로컬 전기차 3인방의 추격이 무시무시해요.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니오랑 그리고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라고도 하고 리샹이라고도 해요. 이 세 기업이 진짜 유명한데요. 절대적인 판매 규모는 아직 테슬라나 비아디에 못 미치죠. 근데 얘네가 성장률이 장난이 아니에요. 작년 2020년에는 무슨 400에서 500%씩 성장을 했고요. 올해도 보시면은 뭐 100% 넘고, 리오토의 경우 300%, 샤오펑은 600%가 넘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어요. 세 기업 모두 테슬라랑 똑같이 이제 이 내연기관 휘발유차는요 전혀 만들지 않고요.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에요. 그리고 오토파일럿과 같은 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손쉽게 무선으로 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기능까지도 구비하고 있어요. 이 세 개 다 테슬라만의 특징으로 여겼는데요. 특히 이 니오는 텐센트, 그리고 샤오펑은 알리바바, 그리고 샤오미, 그리고 리오토 리샹은 메이투안 디엠핑, 그리고 바이트댄스 등 이 중국의 레노라는 IT 플랫폼 기업들이 다 투자한 기업이거든요. 이 IT나 플랫폼 시장의 치열한 이 전쟁이요,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. 세 기업의 특징을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, 일단 니오는 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들 수 있어요. 보통의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인데 배터리에, 이 니오는 이 배터리 자체를요 아예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시간이 휘발유 주유하는 시간만큼만 걸린다고 하는데요, 영상 보니까 혁신적이긴 하더라고요. 이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거죠. 그래서 아예 배터리를 월 구독하는 서비스도 있고요. 그리고 배터리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에 사는 차량 가격 자체가 코스트가 낮춰지는 거죠. 왜냐하면 배터리가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크거든요. 이렇게 배터리 교체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요.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면은, 그럼 이제 구독 비용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월 구독 비용이 휘발유 비용보다 싸지면은 진짜 굳이 휘발유 차를 살 이유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. 샤오펑은 이 세 기업 중에서 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좀 베낀 기업이에요. 그래서 테슬라 직원이 기술을 샤오펑에 넘겼다고 해서 이 소송을 좀 당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. 예전에 아이폰을 똑같이 베꼈던 이 샤오미와 좀 유사한 전략이기도 해요. 세 기업 중에서 이 오토파일럿, 엑스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, 이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이 OS 운영체제, 이 소프트웨어 이쪽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. 이 CEO부터 이 샤오펑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, 서비스,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원래 이 CEO가 알리바바에서 이제 모바일 사업과 게임 분야를 담당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올 4분기에는 P5라는 세단 모델이 나오는데요, 세계 최초로 이 라이다 기술을 탑재한 이제 상용 전기차라고 해요. 그래서 150m 밖에 보행자, 자전거, 스쿠터, 공사 현장 등을 한밤중에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지 알겠죠? 이 샤오펑은 전기차를 넘어서 이런 플라잉카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등 가장 캐파 확장에 있어서도,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좀 공격적인 기업이에요. 알리바바의 DNA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리샹이란 기업은요, 특징을 보자면은 이 차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요, EREV라고 하는데요, 이게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랑 이 전기차 사이의 중간 개념이에요. 그래서 휘발유를 보조로 활용해서 무려
8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.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리샹이 판매 대수나 이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한데요. 얘는 순수 전기차는 아니잖아요. 어쨌든 휘발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판단은 쉽지 않은 기업이죠. 세 기업 모두 매력적이고 성장세가 무섭긴 하지만 제가 뭐 개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. 앞으로 투자할 생각도 없어요. 제가 자동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사실 자신도 없은 탓도 있고요. 무엇보다 지금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에요. 아까 얘기한 테슬라, 비아디, 니오, 샤오펑, 리쌍 이외에도 이 수많은 업체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어요. 일단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두가 지리 자동차와 손잡고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. 바이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요. 중국에서 가장 선두적인 기업이기도 해요. 현재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 택시도 운영하고 있고요. 이 주행 거리로도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. 알리바바 또한 상해 모터쇼에서요. 이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요. L7이라는 이 모델 이거를 출시했는데요. 얘는 그 스펙 끝판왕이에요. 1회 충전에서 1000km 주행하고요. 심지어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리바바도 진출하고요. 샤오미도 진출한다고 했죠. 샤오미가 그 IoT, 사물 인터넷의 어떤 플랫폼 회사를 꿈꾸고 있는데요. 이 전기차야말로 이 IoT의 최고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중국 최고의 기업인 이제 화웨이마저도 전기차의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. 얘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고요. 뭐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OS 소프트웨어랑 심지어 반도체까지 지금 다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. 텐센트도 자율주행 및 뭐 OS 이런 전기차 서비스 분야에 직접 뛰어든다고 했고요. 뭐 그 밖에도 뭐 진동닷컴, 핀두어더, 메이투안 댐핑,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IT 플랫폼,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요.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모두 이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. 게다가 이제 니오, 뭐 리오토, 샤오펑뿐만 아니고 뭐 네자, 링파오라는 이 신생 기업들도요. 엄청나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. 지금 전기차 사업한다는 기업만 5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. 진짜 이거 춘추 전국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도 있잖아요. 뭐 폭스바겐, 도요타, 닛산, GM, 뭐 현대기아차, 포드, 혼다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중국 시장이 가장 크니까 여기에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. 그 경쟁이 진짜 치열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꼭 완성차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게 괜찮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도대체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테슬라가 사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. 이거는 중국 시장의 엄청난 경쟁과도 무관하지 않아요. 경쟁이 커지면 그만큼 또 마진도 내려가거든요.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부 시대, 골드러시 시대에요. 이 금맥을 캐러 갔던 사람들보다는 결국은 이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돈 벌었듯이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 자율주행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요. 이런 레드오션의 완성차 기업보다 오히려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, 코스트를 마진 차지하는 부품은 당연히 배터리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니오, 샤오펑, 리샹 모두 이 배터리는요. CATL 걸 사용하거든요. CATL은 제가 3년 전부터 진짜 투자하고 싶었는데 외국인은 투자할 수 없는 주식이잖아요. 좀 아쉽죠.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니까 이 배터리나 아니면 그 관련 소재나 이런 기업들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시장이 지금 중국이 크다 보니까요. 아무래도 좀 한국 기업보다는 이 중국 로컬 기업 쪽이 좀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기차에는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대란으로 난리였잖아요.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반도체 대란 잃었던 거는 거의 전력 반도체나 아날로그 반도체인데요.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자율주행, 오토파일럿과 같은 이제 그런 보조 시스템 이런 관련한 이 고성능 칩이요. 갈수록 많이 필요해져요. 전기차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시점이잖아요. 지금 니오, 샤오펑, 리샹의 자율주행 칩은 모두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. 샤오펑의 경우 디지털 구동 관련해서는 또 퀄컴 칩을 사용하거든요.
예전에 테슬라도요, 엔비디아 칩을 쓰다가 결별하고 지금은 이제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새 기업도 지금은 엔비디아 걸 쓰고 있지만 퀄컴이나 나중에는 아마 스스로 직접 반도체 칩을 설계할 가능성이 크죠.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알리바바 이런 애들도 지금 칩셋을 직접 설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. 근데 뭐 엔비디아 칩을 쓰든 퀄컴 칩을 쓰든 뭐 AMD 칩을 쓰든 스스로 설계하든 결국 이 모든 걸 만드는 거는 또 TSMC잖아요. 이처럼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요. 이 치열한 이 레드오션 완성차 기업의 경쟁 속에서 어쩌면 이 배터리나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국 또한 미국처럼 국토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이 진짜 성공한다면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장거리 화물차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알리바바, 진동, 핀더더 같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 굉장히 유리해져요. 실제로 알리바바랑 진동닷컴이 이 물류 시스템에요.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. 이쪽 분야의 성장성도 무시무시하거든요. 알리바바의 차이니아오랑 JD 물류는 연 거의 40에서 50%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화물차 이 자율주행이 결합한다면은 그 시너지도 엄청나겠죠. 2006년에 이 디즈니랑 픽사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. 이때 합병 발표에서 미래에는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다. 그때 사람들이 뭘 하겠는가? 다 컨텐츠를 보지 않겠냐. 해서 그 자율주행을 대비한 최고의 컨텐츠 기업이라는 어떤 비전을 발표했다고 해요. 이게 15년 전임을 감안하면은 진짜 놀라운 인사이트기도 한데요. 그때 픽사의 주인이 스티브 잡스였거든요. 어쩌면 이런 빅피처를 보고 이 디즈니와의 합병을 승인했을 가능성도 있죠. 자율주행이 되면은 사람들은 확실히 이 재밌는 뭐 영상을 보거나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뭐 VR 같은 거 이런 컨텐츠를 즐길 거예요. 이런 컨텐츠는 모두 클라우드를 통해 연결될 건데요. 이 클라우드 기업도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많은 또 반도체가 필요하겠죠.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도요, 모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.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했지만 태양광,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밸류 체인과 고압으로 이런 전기를 쏴줄 수 있는 이 송전 기술, 그리고 수소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, 이런 다양한 기술과 함께 맞물려서 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요, 함께 성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기차, 자율주행, 이커머스, 물류 자동화, 배터리, 반도체, 컨텐츠, 클라우드, 데이터 센터, 신재생 에너지, 전기의 송전 및 뭐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각각 개별이 아니고요. 다 맞물려 있어요.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이 기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요, 이게 다른 분야의 성장을 또 촉진하는 거죠. 전체적인 산업이 혁신과 성장을 점점 가속화시키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전기의 생산이나 뭐 운반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요, 결국 전기의 단가가 싸지겠죠. 그리고 여기에 뭐 수소나 배터리 기술이 더 발전하면요, 이제 전기차 타는 게 휘발유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요. 전기차가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 또 여기 생기는 데이터가 쌓이고요. 그리고 AI나 인공지능 또 반도체 업계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결국 현실화되면은 이건 또 이커머스의 물류를 혁신을 또 가속화시키고요. 또 컨텐츠랑 클라우딩 컴퓨팅의 성장 또한 가속화시키는 거죠.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일 뿐이지만 제가 말하는 이 요지는요,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가 아니고요, 향후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요, 무조건 이 전기차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시장이 커지면은 다른 투자 기회가 없는지 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특히 내가 투자하는 이 완성차 기업에 대한 어떤 공부나 좀 깊은 분석 이런 거를 하지 않고요, 미래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 다 먹을 거라는 어떤 강한 확신이나 막무가내식 몰빵 투자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소비자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한 기업이 먹기는 불가능해요. 그리고 특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요, 어느 기업이 잘 될지 이거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. 언제 도대체 이게 상용화 될지조차 기약이 없어요. 제가 처음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이 4, 5년 전만 하더라도요, 2016년, 17년 이때는 곧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았어요. 근데 지금 자율주행은 더 요원해졌잖아요. 기약이 없죠.
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 자율주행이 성공한다고 하면요. 이거는 이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먼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. 그리고 법이나 어떤 규제의 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회적인 좀 합의도 필요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. 그리고 또 이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데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뛰어드는 기업이 없거든요. 근데 알리바바, 텐센트, 화웨이, 샤오미, 바이두 이런 중국 테크 기업들은 거침이 없죠. 그냥 직접 막 다 뛰어들잖아요.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 이 중국이잖아요. 그만큼 중국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의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요. 지금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어디에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잘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이런 영상 만들려고 좀 공부도 하고요. 자료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사면 어느 기업을 차를 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샤오펑이 좀 땡기더라고요. 이 뭐 차량 스펙이나 뭐 회사의 비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량 디자인이 제일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. 중국 차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사면 샤오펑의 차를 사야지 않을까. 아, 물론 이건 투자와는 관련이 없고요. 굉장히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둡니다. 세 줄 요약하면요.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니오랑 샤오펑 그리고 리시안 같은 무서운 로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. 그리고 중국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화웨이나 바이두, 샤오미 같은 IT 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배터리나 반도체나 이커머스나 컨텐츠, 클라우드,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산업을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 중국이 좀 잘한다는 뭐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인 분들 많은데 약간 좀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.